안녕하세요. 포항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118명의 구독자분들이 생겼더라고요. 고마운 분들이죠. 자, 이분들께서 댓글로 이거 좀 찍어주세요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요, 댓글 중에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덤탱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찰서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 내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고소인, 피의자가 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 고소가 잘못되고 허위 고소 신고일 수도 있죠. 어쨌든 하지만 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피의자가 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허위 고소는 무고죄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선행사건, 내가 피의자인 사건을 잘 대응해서 무혐의나 무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내가 바로 무고로 고소를 해도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그 첫 번째 고소 들어온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무고죄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피의자가 된 사건에 잘 대응을 해서 무혐의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경찰 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됐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사 시간을 적당하게 잘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고소장이 들어오면요, 이제 경찰이 제일 먼저는 고소한 사람, 그러니까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간단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소당한 사람, 피고소인, 피의자가 된 사람한테 전화를 할 거거든요.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강제 수사가 아니라 다 임의 수사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 그 경찰이 오라는 시간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경찰이랑 얘기해서 시간 조정하시면 됩니다. 월차 쓰시기 편한 날, 내가 나와서 몇 시간 정도는 조사 받을 수 있는 날로 정하시면 되고, 또 내가 그 전에 뭐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자료도 준비하고 그런 준비할 것들이 필요하다 하시면 며칠 뒤로 시간을 미루시면 돼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조사 시간을 좀 버시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랑 같이 오고 싶습니다 해서 그렇게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시고 조사 시간을 다시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준비할 시간을 벌 정도로 해서 조사 시간을 잘 경찰과 조정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 수사라는 자체는요, 고소인이 낸 고소 자료라든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밀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는 수사 자료를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고소장은 공개 열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나를 어떤 혐의로 도대체 고소를 했는지 그거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하셔서 보시면 돼요.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요즘 인터넷으로도 다 정보공개 신청해서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장 보고 이제 변호사 선임 한번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조사받을 때 어떤 걸 준비해서 가야 될지도 이제 고소장 보면은 대략 이제 가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고소장은 한번 정보공개 신청해서 받아보라.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장을 보거나 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요, 이제 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받으러 한번 가보세요. 물론 의견서를 써도 되고요. 뭐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쓰겠지만 나도 피의자로서 의견서 쓰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의견서 외에도 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 참고 진술 조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USB나 이런 데 담아 가세요. 그래서 경찰한테 주시고, 혹은 조사 받으면서 경찰한테 이메일 주소 받아서 제가 이런 자료 보내드릴게요 하고 보내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의견서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서 가면 된다. 그래서 경찰한테 주면 된다.
그리고 꼭 그 조사 받을 때만 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수사 받는 모든 단계에서 나에게 이제 유리한 의견서나 자료는 내시면 되니까요. 수사 기간 중에 언제든지 나한테 유리한 자료가 확보됐다 하시면 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는 조사 받으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고소장이 들어오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셔서 이제 조사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사기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청이 주는 그런 특유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뭐 처벌을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경찰 수사라는 그 자체가 이제 처음 경찰서 가보시고 처음 법원 가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긴장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자료 준비해서 가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좋은 변호사 잘 알아보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상담료도 30분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30분에 7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정보공개 신청했으면 고소장 들고 변호사 상담하러 한번 가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하러 가셔서 변호사 통해서 정보공개 신청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변호사 선임하시고 변호사 선임되면요. 조사받으러 가실 때도 동행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사받을 때 옆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조사를 받을 때 옆에 있으면요. 아까 수사 자료를 수사 기간 중에는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변호사가 옆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내고 무엇을 근거로 내 의뢰인을 고소했는지 수사 조사 과정 중에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단 그냥 이제 광고만 보고 선임하지는 마시고 이제 상담 좀 받아보시고 상담한 변호사가 내 사건 진행하고 조사에도 동행하는지 보시고 나랑 말도 잘 통하는지 보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진행에 훨씬 편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나의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혹은 불기소 결정 이런 것들이 나면 이제 무혐의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재판에 가서 다투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소가 됐다는 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은 사실은 낮은 건 맞아요. 검사가 한번 걸러서 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소를 하고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으면 재판에 가서 다투시면 되는 거예요. 무죄 판결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잘못된 수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재판 가서 재판 가면은 증거 기록도 다 열람해 볼 수가 있으니까 방어권도 더 잘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방어하시고 다투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불송치 결정이든 불기소 결정이든 무죄 판결이든 이제 받게 되셔서 나의 결백이 입증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이 물론 힘드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끝난 거니까 그때는 나를 허위로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소한 게 불송치 불기소 결정 나고 무죄 판결 났다고 해서 다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명백한 허위 고소에 대해서만 무고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가능한 상담 받아보시고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셔서 이제 무고 고소하실 때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